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미분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도함수 구할 수 있었고, 접선의 기울기 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한 거를 연습 다 됐다고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총 3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유형 되게 쉬웠고, 두 번째 유형은 조금 늘어났지만, 세 번째 유형이 조금 복잡했지만 할만했죠? 할만했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 미분이 활용되는 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도대체 미분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볼 건데, 정의를 왜 봐야 되냐, 나 지금 미분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봐야 되냐 하면, 지금 여기가 중단원이에요. 중단원 문제를 선생님이 좀 복사해 갖고 왔는데, 이 중단원 문제를 풀려면 정의를 알아야만이 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 5인데 얘를 구해라 그러면 갑자기 웬 극한이 나와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면 얘네들이 뭘 뜻하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에 문제를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 문제에 있는 16번 문제도 역시 정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정의를 몰라도 뭐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 구하고 뭐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지만 이 정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고득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험에서 당연히 나오는 애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점수 목표가 한 70점만 맞아도 돼 하면은, 사실 뭐 얘는 듣고 이해 안 되면 버리셔도 돼요. 그렇지만 더 높은 점수를 원하는 친구들은 얘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능 준비하면 당연히 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미분은 어제까지 한 걸로 충분은 해요. 충분은 한데 유형상 이런 문제 유형도 버리기가 아까운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듣지도 않고 포기하지는 마시고 들어본 다음에 정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얘부터 버리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배워야 되는 이유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미분의 그 정의를 알아야 뭐 그 수학을 더 알고 하는 거긴 한데, 그걸 떠나서 시험에 그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그게 더 와닿을 겁니다. 일단은요, 여기 한쪽에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어디 적을 때가 있으면 조금 본 다음에 교과서랑 다르면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평균 변화율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 있고, 이건 뭐랑 같다 그랬냐면 우리가 그냥 기울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오늘은 제대로 볼게요. 그림은 저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이제 A부터 B까지, 그리고 그럼 그 점을 잇는 직선, 이거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A부터 B까지 얼만큼 변했냐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Y는 FX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FA가 될 거고요. 저기 위에 점은 FB가 되겠죠. 그래서 Y 증가량, 얘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죠. 중학교 때 했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미분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순간의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순간 변화율은 우리 뭐랑 똑같냐고 그랬냐면, 이게 바로 미분 계수였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의미로 접선의 기울기가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어떤 구간에서가 아니라 한 점에서가 나와요. X는 A의 이렇게, X는 A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한 점에서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평균 변화율, B에 있던 평균 변화율을 구간을 이쪽으로 갖다 붙여야 돼요. 갖다 붙여서 B가 결국에 어디로 오게? A에 가까이 오게. 그래서 A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찾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순간 변화율은 여기 있는 B를 점점 A랑 가깝게 하면 이 기울기도 계속 변할 거 아니야. 변하겠죠. 이 점을 따라서. 그러다가 얘가 딱 A에 겹쳐지는 순간 기울기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접선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바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좀 써볼게요.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도 쓰냐면 이 B 대신에 뭐를 쓰기도 하냐면 요 사이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해요. 저 삼각형은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 그냥 기호예요. 저 작은 양. 델타 X는 언제 쓰냐면요. 델타 X인데 얘는 굉장히 작은 양을 나타낼 때 델타 X라고 씁니다. 과학에서 많이 써요. 물리 막 이런 데서. 되게 조그만한 양을 나타낼 때 델타 X라고 해요. 그럼 사실 이게 지금 그림으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얘를 이제 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격 델타 X가 엄청 작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X라는 기호를 쓰는 거고, B라는 점을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A에서 델타 X만큼 같다라고 대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분모는 X 증가량이니까 이 거리죠. 그래서 델타 X 분의, 그쵸? 그 다음에 FB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가고 빼기 FA. 똑같은 건데 이렇게 쓰냐 차이예요. 네, 평균 변화율은 원래는 A부터 B까지로 잡으면 B 빼기 A분의 이렇게 가는데 B를 어떻게 더 날 수 있다고? 델타 X를 이용해서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X 증가량은 델타 X야. 델타 X. Y 증가량에서 B 대신에 이렇게만 쓴다. 얘도 평균 변화율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평균 변화율에다가 이 델타 X를 쓸게요.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얘가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이 델타 X 구간을 어디로 줄인다고? 0에 가깝게 줄여야 A에 가겠죠. 여기 있는 델타 X 길이를 0이 되게끔 줄여. 좀 줄여. 그럼 결국에는 A랑 비슷한 점에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극한 개념이 쓰입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F 프라임 A인 거야. 얘가 정의입니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거 했었잖아요. 뭐 F 프라임 뭘 구해라 그러면 얘를 그냥 바로 구하는 방법을 이제 공식화한 거죠. 뒤에 가서 매번 이렇게 극한을 취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공식화한 걸로 우리가 이미 연습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의미가 미분계수도 되고 접선의 기울기도 되니까 너네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갖다 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로 바뀌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그러면 연속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의미를 예전에 따진 것처럼 미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또 따지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저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A, 여기 이거 쓸게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이거 뭐 그냥 맨날 쓰는 거예요. 얘가 존재해야 돼. 그럼 그 말은 이놈 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이 얘기로 줄어듭니다. 자,
미분이 가능하다. 얘가 미분이 가능한지 판단해라. 그러면 우리 그냥 프라임에서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정의로 가서 얘가 존재하냐, 그거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하나만 새롭게 또 볼게요. 자, F'A는 방금 봤듯이 델타 X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X를 잡아서 X를 A로 보내고 X-A분의 Fx-FA로 쓰기도 해요.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평균 변화율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얘랑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X축에서 아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는데 B 대신에 뭘 쓴 거냐면 X를 써서 X라는 애가 A에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끌어온다는 건 똑같은 얘기죠. 기준을 델타 X로 잡고 얘를 0으로 보내냐 또는 X로 잡고 얘를 A로 보내냐, 그 차이예요. 이해되심? 움직이는 건 똑같아. 근데 시계 모양이 이렇게도 되고, 아까 봤던 리미트, 펜이 자꾸 안 먹네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 두 가지 정의는 그러니까 뭐 이해하면 그냥 바로 외워지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너무나 같은 얘기인데 델타 X 쓰기가 귀찮아서 H라고 쓰기도 합니다. H. 그래서 H로만 바꿔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가 엄청 많이 쓰여요.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은 이거 진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H의 모양, 그 앞에 개수, 나중에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외우셔야 돼. 미분계수 정의의 형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델타 X는 잘 안 써요. 델타 X는 이해시키느라고 쓴 거고, 델타 X보다 이제 H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너무 얘기가 긴데, 원보단 2를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면 위에 있는 문제는 X가 A로 간다는 건 이 A가 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바뀌어요. 우리 나형 수학 인문 형태 수학에서는 뭐 얘가 파이로 가고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얘가 만약에 파이로 간다고 치면 x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고, 여기 어떤 식에다 파이를 넣으면 그 값이 예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공식은 항상 0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함수든 0분의 0꼴로 만들어서 풀 수가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 문제는 x가 어디로 가냐, 그 미지수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얘보단 얘를 많이 씁니다. 어려운 문제에서요. 근데 쉬운 문제에서는 굳이 a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것보다 얘를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얘도 쓰이기도 해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진짜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마지막 정리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분 가능성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속성의 관계가 나와요. 이렇게 할까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쓰자면 미분 가능한 집합이 연속인 집합 안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인데 미분은 불가능해, 존재할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한데 불연속이야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이쪽 방향이 항상 참입니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는 참이고, 연속인데 미분 가능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과 연속을 이제 그림으로 판단을 하자면, 뾰족한 그림 있죠. 이렇게 뾰족한 그림은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부들부들한 곡선 이런 부들부들한 곡선은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뾰족한 거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막 이런 기역자리 뭐 이렇게 막 뾰족 이런 애들, 미분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미분계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라 했잖아.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들을 생각해보면 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들이. 그럼 여기서 멈출 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멈추거든, 우극하는. 근데 좌극하는 이쪽 방향의 애들이 계속 올 거란 얘기지. 그럼 요 한 점에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달라져요. 접선의 기울기가 우극한의 접선의 기울기랑 좌극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 뾰족한 데서는 그래요. 근데 부들부들한 애들은 요런 접선들이 막 오다가, 여기도 이런 접선들이 오다가 결국엔 같아지거든. 뭔 말인지 이해됨? 이게 부들부들한 것과 뾰족한 애들이 미분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이유를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때 정의가 쓰이죠. 좌극한, 우극한. 이해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배울 정의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이게 다거든요. 혹시 스샷 뜨실 분 스샷 뜨시고 노트에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짚어 보기만 할게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 아까 선생님이 다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조금 이따 하고, 미분계수에 대한 설명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 구하는 문제는 사실 이 예제 1번은 시험을 위해서라면 버리셔도 돼요. 얘는 우리 그냥 평균 변화율이 뭐야 라는 걸 아는 정도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면 x 증가량은 3 빼기 마이너스 2, 그쵸? 이거 선생님 안 풀어도 되지? 안 풀어도 되지? 얘는 x 증가량 3 빼기 2분의 f3 빼기 f인데, 얘 이제 대입해서 푼다 이거죠. 이걸 보여주는 중이고요.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역시 그냥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집중해 보세요. fx는 x 제곱이 이제 원래 함수거든요. 근데 얘 미분하면 얼마야? 우리 미분할 수 있잖아. 2x죠. 눈에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2a 플러스 델타 x 나오죠. 근데 얘는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잖아. 근데 순간 변화율, 얘 미분한 건 순간 변화율이니까 얘가 어디로 보낸다고? 0으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얘 없어지면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엔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전에 평균 변화율을 계산을 하더라도 저 델타 x가 남는 거지, 델타 x 0으로 보내버리면 그럼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번에서 물어보는 건 저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f'a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f'x에다가 a 넣은 거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곧 그거를 배우러 뒤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했죠. 미분계수 구하는 연습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초반에 이게 평균 변화율이구나 하는 거로 감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막 목숨 걸고 이거 풀지 않으셔도 돼. 넘어갈게요. 미분에 대한 설명 쭉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때 얘기를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하고, 그 얘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기하학적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다 까지 나온 겁니다.
도함수 구하기랑 뭐 이런 거 먼저 하고 오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좀 약간 대답을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 뒤에 거 보고 오는 게 좀 난 것 같지? 오케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막 들이댔으면 아씨 안 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미분계수는 이렇게도 쓰고요. 요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도 쓴다. 이 두 가지 모두 왕창 엄청 중요하다. 진짜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건 여기에서 델타 x 대신에 뭘로도 쓴다? H라고도 쓴다. 좀 짜증나죠? 이 수학하는 놈들은 왜 이 기호를 썼다가 저 기호를 썼다가. 그러니까 델타 x의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델타 x는 어떤 두 점 사이에 매우 작은 거리, 그걸 나타내려고 델타 x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어떤 변화량, 이 델타 x의 사실 진짜 의미는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의 변화량을 뜻하는 게 델타 x의 갖고 있는 의미고, 수학에서는 이거를 뭐 넓은 변화량보다는 되게 작은 단위의 변화량을 쓸 때 이런 기호를 많이 써요. 근데 문제 풀 때 보니까 이거 쓰기가 맨날 귀찮거든. 그래서 한 획으로 끝나게 H를 많이 씁니다. 문제 보면 예제 2번 볼게요.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구할 때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앞으로는. 자, 우리 배워본 대로 한번 풀어보면 얘 F'X 하면 뭐예요? 2x 플러스 1이죠. 거기에다가 F'3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7이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돼. 우리는 도함수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근데 정의를 이용하자면 특히 고득점 하실 분들은 진짜 정의 연습하셔야 돼요. 요 위에 부분은 누구나 해. 뭐 교실에 30명 있으면 한 25명은 해요. 만약에 수업 다 들었다면, 열심히 다 한다면 25명은 할 건데, 요 정의를 하냐 마냐가 나머지 5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x가 3으로 갈 때 라고 썼다는 얘기는 선생님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야? x 빼기 3 분의 fx 빼기 3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얼마니? 12.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인수분해가 마침 되죠? 그럼 결국엔 약분할 거 약분하고 답은 7.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정의대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위의 방식이랑 비교했을 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단계를 건너뛰는 공식이니까 너무 편한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x를 3으로 보내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유형에서는 쉽고 다른 유형에서는 h를 0으로 보내는 게 편해요. 자, h를 0으로 가는 걸로 풀어보면 h분해요. h분해 fx 플러스가 아니고 3에 대한 미분계수니까 3 더하기 h 마이너스 f3이 됩니다. 이 공식 많이 헷갈릴 거예요.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러면 3 플러스 h의 지금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h 마이너스에 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이잖아요. 3의 제곱 플러스 3. 그쵸? 선생님 식 잘 썼죠? 그럼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 플러스. 큰일 날 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식에 넣은 거예요. 식에 넣은 거고 전개합시다. 전개하면요 9 플러스 6h 플러스 h제곱 플러스 3 플러스 h 마이너스 12. 그러면 9, 3, 12가 지워지고요. 분모는 뭐가 남냐면 h가 남아. 지금은 0분의 0꼴이라 못 풀어요. 그래서 약분이 가능하니까 6h, h니까 7이죠? 그러면 얘는 7 더하기 h가 돼요.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답은 7인 거지. 오카이?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유형을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풀리고 이렇게 해서도 풀리는데 여러분 느낌상 얘가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이 공식만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형도 꽤나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우리 미분계수 문제 나올 때 절대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간단한 식이 있으니까 요걸로 푸시는데 가끔 정의를 이용할 때는 이 두 가지 모양을 기억해 달라,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뭐 약간 응용이긴 한데 그냥 정의 이용하지 않고 풀게요. x는 물어보는 게 x는 3에서의 높이의 순간 변화율을 찾으래. 그러면 그냥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6x 여기에다가 3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3 넣으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나요? 그쵸? 마이너스 4.8. 그럼 이게 뭔 의미냐를 보는 건데, 그림으로 그냥 의미만 볼게요. 이 문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지면으로부터 20m래. 20m 높이의 절벽에서 어떤 사람이 쉬용 뛰어내리는 거지. 그러면 똑딱똑딱 해서 3초가 지나면 얘가 요쯤에, 어이구 다리가 위에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지. 똑똑똑똑똑 해서 3초가 흘렀어. 그럼 이때의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밑에 방향으로 4.8 미터 퍼, 지금 여기를 세크, 이 속도로 밑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지금은 이걸 너무 깊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얘 높이에 관한 식을 미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 그럼 거리의 순간 변화율이라면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가 변하는 순간, 그러니까 속도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넘어가고, 미분한다 라고, 순간 변화율은 미분이다 라는 얘기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던 접선의 기울기 얘기를 하려고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접선의 기울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이 했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 이 곡선 예제 3번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정의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어? f'x를 구해서 2x고 점의 x좌표를 대입하기로 했죠. 그럼 얼마? 2. 근데 얘는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정의로도 구하는 건데 우린 나중에 좀 편하게 받을 거구나. 아시겠죠? 괜춘? 기억을 되살리는 겸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린 구해보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2였고 지나는 점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은 정의대로 가진 마시고요. 나오면 그냥 그대로 바로바로 풀어버리시면 되고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문제 5번에다가 별표를 한 3개만 칩시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미분의 개념을 이해를 했냐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꼭 보셔야 돼요. 자, b 빼기 a분의 얘 어떤 의미죠? 평균 변화율이죠.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지금 이런 값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 그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다 순간 변화율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얘는 기울기고, 얘는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얘도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기하학적 의미를 보려고 그림을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평균 변화율은 A부터 B까지 전체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야겠죠? 그리고 얘는 이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이 대충 그려보시면 접하게 이렇게 그려봐. 이게 F'A예요.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시면, 선생님도 잘은 못 그리지만 대충 이런 느낌. F'B, 여긴 F'A. 얘는 쓰기 귀찮으니까 평균 변화율. 누가 기울기가 제일 높아요? 기울기가 가팔라요. F'A가 제일 기울기가 크죠. 그 다음은 평균 변화율이죠. 그 다음은 F'B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라는 내용을 위에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요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그냥 무조건이에요. 정리가 이미 증명이 돼 있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야. 그렇다고 해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냐? 절대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 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도 있지만 아닌 애도 있으니까 절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보시면 이런 유형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필평가 유형은 아니에요. 지필평가 유형은 아니고 뭐 수행평가를 한다고 하면 수행평가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엄청 중요하죠. 지필평가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에 막 온갖 그걸 다 쏟으면 안 돼. 아, 얘는 지필평가 나오는 유형은 아니야.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해를 위해서는 꼭 해야 돼요. 완전히 버리지 마시고 이해는 이걸로 하되 얘가 시험에 나올까 하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야 되는 문제니까. 보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소스들은 여러분들한테 엄청 중요한 거라서 꼭 하셔야 돼요. 30분에 끝나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y는 그러니까 fx는 절대값 x예요. 그림으로 일단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림으로 치면 얘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얘잖아. 그림이 일단 뾰족해요, 안 뾰족해요? 뾰족하잖아. 뾰족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는 당연한 거고. 그럼 왜 그런다고? 아까 살짝 얘기했죠. 이 미분 접선의 기울기의 우극한과 접선의 기울기의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실제로 보여드릴게. 근데 첫 번째, 얘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보여야 돼. 첫 번째, 그래서 연속이냐를 볼 때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좌극한과 우극한만 같으면 되니까. 근데 그냥 얘는 그냥 fx에 대해서만, 그럼 얘는 그냥 0이죠. 그리고 리미트 x의 0의 좌극한은 어차피 절대값 x에 넣어봤자 음수긴 하지만 0이 나와요. 그래서 좌극한도 같아. 그러니까 연속이지. 아니지? 여기에 함수값도 같아야 되죠. 근데 f0도 역시 0이잖아. 그러니까 좌우 함수값이 같아서 연속. 따라서 x는 0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좌우함이니까.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은 뭘로 본다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로 본다 그랬어.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아직 여러분들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h 아니고 x가 0으로 갈 때, 그럼 x-0분의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fx-f0 이렇게 갑시다. 그럼 리미트 0의 우극한이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인데 0의 오른쪽에서 오니까 양수로 벗겨지겠죠. 그래서 얘는 1이야.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똑같은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번엔 0의 좌극한이니까 음수로 벗겨지니까 x분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가만히 있어. 즉 f'0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딱 봐도 지필평가 유형은 아니죠. 지필평가 유형은 아니고 수행평가 유형이긴 한데, 연속이냐 연속인 걸 보여줘야 되고, 미분 가능이냐, 그럼 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오른쪽이냐 왼쪽이 같냐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울 개념들은 다 설명이 된 거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보다 사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중단원에 있는 문제 있죠. 페이지 69쪽, 70쪽, 여기에 71쪽까지 쭉 있는 그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연습이 돼야 사실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길잖아요. 이제 앞으로 목, 금, 토, 일 이렇게 여러분들 쉴 텐데 수학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지금 미분 개념은 다 배웠어요. 다 배웠으니까 중단원 문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 중단원에서 잘 안 풀리는 거 위주로 문제집을 찾아서 풀어보는 그 시간을 좀 가지면 다음 주에 우리 중단원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중단원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 아시겠죠?